네, 우리가 접하는 뉴스의 대처부터 지금까지 뉴스 일대기를 쫙 살펴봅니다.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 그들의 전지적 시점으로 분석하는 뉴스 일대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스레드. 네. 예, 발음 잘해야 되겠습니다. 메타, 페이스북 만드는 메타의 SNS 새 소셜 미디어인데 이게 뭐 난리가 났군요. 예, 5일 만에 1억 명이 넘게 5일 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런 역대 이런 앱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드는데요. 예. 약간의 그 편법이 있습니다. 이게 인스타 가입자는 누구나 뭐 몇 번만 이제 그 누르면은 이제 예. 바로 자기 인스타 아이디 그대로 아주 쉽게 된다. 쓸 수 있거든요. 예. 인스타 이용자가 20억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1억 명 가입자는 사실 인스타에 가입자 중에서 뭐 해볼까? 그렇죠. 눌러본 사람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5%밖에 안 되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용을 해보셨어요? 어제 부랴부랴 이거 들어왔어요? 방송하려고 네. 예, 만들었어요. 그 전에 인스타그램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이 있었는데 네. 사실 잘 이용하지는 않고 네. 거기에서 저는 이제 주로 이게 취재용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여론 이제 뭐 동향. 정치용 저희는 그냥. 이제 남들 관찰하려고 많이 그렇죠. 보죠. 네. 그렇죠. 네. 페이스북은 뭐 진행자도 열심히 쓰시지만 저도 예. 이제 뭐 저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써요. 하루에 한 번 쓰면 많이 쓰는 거예요. 아니 오프닝 쓰자 오프닝. 오프닝을 아니, 올려야 되니까. 아니, 예. 뭐 어쨌든 저도 예. 이제 종종 쓰는데 예. 이게 왜냐면은 우리 같은 뭐 글쟁이들이나 뭐 이렇게 이 언론인들은 예. 장문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렇지. 이게 못 참어. 그러니까 이게 짧은 글들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예, 그냥 맞아요. 우리나라 그것도 있어요. 많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인이건 아니면은 기자건 예. 대부분 트위터를 많이 씁니다. 트위터를 많이 맞아요. 써요? 트위터 예.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제 트위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리트윗을 통해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게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뭐 올리자마자 리트윗 되면서 순식간에 이제 수백만 명한테 이렇게 그렇지.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죠. 네. 대신에 예. 이제 글자 수가 말씀하신 대로 280자로 나중에 지금은 280자로 280자입니까? 늘었는데 네, 옛날 사람이구나. 너무 이제 짧아서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오해도 많이 사고 맞아요, 비판도 많이 맞아요.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트위터 하다가 그냥 계정을 폐쇄해 버렸어요. 예.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들은 길게 쓸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이게 예. 스레드가 등장한 이유기도 한데 이 페북이 상당히 많이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그 어느 한쪽의 극단주의자들이 되게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페이스북이? 트위터가? 트위터가요. 트위터가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트위터 특징이 익명화된 공간이고 페북 맞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 사진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진이 걸려 있으면 사실상 실명이라 생각을 하고 책임감이 있지. 예, 좀 더 조심해서 쓰는데 트위터는 어떻게 보면 트위터 그게 맛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날 것의 정보를 익명화된 상태로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심해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주의자 같은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트위터 이용자들이 많이 필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스레드가 좀 내세우는 것이 트위터처럼 덜 공격적이고 트위터보다 예. 그다음에 덜 정치적인 어떤 트위터 비슷한 것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예. 써봤거든요. 도대체 뭐가 다르지? 이거랑 트위터랑. 트위터랑 물론 다른 이런 게 없다. 다르대요. 정말 비슷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해시태그든 검색 기능이 없대요. 이게 검색 기능이 트위터는 없다. 있는데 이게 없고요. 또 하나는 트위터는 자기가 팔로우한 사람만 볼 수 있거든. 보는 거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그게 안 됩니다. 내가 팔로우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알아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스레드가? 보여주는 거예요. 스레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음모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강제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능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이나 이 방식이나 이게 너무 유사해가지고 이건 지금 적용용으로 나왔구나 진짜 이렇게 딱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트위터 킬러 앱이다. 뭐 이런 트위터 킬러 앱이다. 예, 그런 예. 이제 표현까지 받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뭐 법적 대응 나서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 용도를 그러면 다 달리 쓰십니까? 아까 김준일 대표가 네.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트위터는 사실 취재할 때 많이 썼고요. 실제로 취재에 도움이 될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뭐 질문 같은 거? 예, 뭘 도와주세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지금 뭐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인데 실제로 2011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이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선관위를 공격해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투표소 위치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때가 제가 야근을 사이버에 쓰고 있을 때인데 아침 8시 반에 퇴근하면서 보니까 트위터에 그게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언론 매체 중에서 제일 먼저 그 기사를 썼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에 대해 쓴 게 아니라 예. 선관위 홈페이지가 뭔가의 공격에 의해서 다운돼서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투표소 위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기사를 썼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그 소식을 확인하는 데는 트위터가 되게 유용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랍의 봄도 트위터가 아주 그렇죠. 유명한 그 수단이 됐죠. 예. 예. 그러니까 트위터가 어쨌든 익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은 사실상 실명으로 다 쓰고 있고 매체들도 이제 다 밝히고 있지만은 이게 여러모로 익명으로서 뭔가를 폭로할 때 이럴 때 굉장히 그렇지. 유용하죠. 그렇겠네요. 페이스북. 예. 네, 페이스북은 어쨌든 그 얼굴 사실상 인증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페이스북은 이게 사람의 얼굴이 없거나 다른 사람 도용한 것 같은 사진 나오면 딱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파가 안 돼요. 그렇게 돼. 근데 트위터는 서로 다 이거를 익명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거에선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이 좀 점잖고 네. 나쁜 말인가? 하여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재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원래 그렇게 될 수도 유명했던 분들이 쓰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유명하지 않았던 분들이 뭐 좋은 트위터를 많이 올리거나 혹은 이제 어떤 구미에 맞는 트위터를 많이 올려가지고 뭐 유명해질 수도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최초로 경험한 SNS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게 아니고 싸이월드. 그렇죠. 2000년쯤에 우리나라가 선구적으로 사실 페이스북에 몇 년 앞서가지고 그렇죠. 그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페이스북이 전 세계적으로 장악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지배력,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점 이런 것들에 결국 싸이월드가 밀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싸이월드 하셨었어요? 아니 했었고요. 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마크 주커버그가 와가지고 SNS의 선진국 싸이월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한국에 신청도 왔거든요. 이렇게 배우러 전학도 왔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거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뭐 싸이월드의 그러니까 실패 원인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이게 뭐 시장의 사이즈도 있지만은 미국 진출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한국하고 똑같이 이 아기자기한 이런 이모티콘을 주로 했는데 미국 애들이 딱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그런 거 싫어하지. 이모티콘 싫어해. 그런 거 딱 싫어해. 그런 아기자기하고 한국형의 이 감수성. 근데 현지화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예.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그 SNS 됐던 이유가 그 전에 하이텔 천리안 문화가 있었어요. 1990년대 중반에 뭐 접속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커뮤니티 활성화가 미국보다 훨씬 더 빨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키즈라든지 CS킨이라든지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데를 기반으로 한 아주 소수자들이 쓰는 그런 커뮤니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질 수 있었던 기회를 어떤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초창기. 저는 약간 좀 이 음모론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편성이나 그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서 미국이 너무 유리하다고 보는 게 그리고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그리고 그렇게 고평가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는 그들이 영어를 쓰기 때문이고 전 세계의 보편적인 언어가 영어화돼 있기 때문에 너무 유리한 고지에서 너무 쉽게 장사를 한다. 가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뭐 그래서 예전에 복거일 교수가 영어 쓰자 예전에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저는 뭐 경청할 만한 얘기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 이야기는 그렇죠. 우리 말도 함께 쓰면서 영어도 영어 쓰는 공용화론 뭐 이런 거. 그것도 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싸웁니까? 머스크하고 저커버거는? 요거는 이제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꽤 오래됐어요. 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테슬라도 있고 2022년에 작년에 이제 뭐 트위터도 인수했지만은 스페이스 X라는 이제 민간 이제 우주 항공 업체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2016년에 이 로켓을 발사했는데 스페이스 X에서 이거가 이제 폭발했어요. 근데 저커버그가 이거에 대해서 스페이스 X의 발사 실패 소식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 로켓 안에 자신의 위성이 들어 있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고객으로서 이제 실망한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저기가 머스크가 뭐 거친 말로 빡쳤다. 아니
이제 여기에서 좀 시작되고요. 2017년에는 이제 AI를 놓고 이제 설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AI에 대해서 머스크는 굉장히 비관론적이거든요.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커버그는 아니 이런 얘기를 최후의 심판 시나리오로 떠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이러면서 또 극명한 이제 서로 디스를 하는 이제 이런 게 되고 2018년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이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머스크가 또 저격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뭔데? 뭐 이런 것들 막 올리기 시작하고 그 테슬라 뭐 페이스북 페이지를 이제 삭제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어린애들 싸움하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싸우는군요. 예, 재밌긴 한데 인간적으로 재밌긴 한데 보면 참 유치하기도 해요. 유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같았으면은 이런 일이 시시콜콜하게 보도되지도 않고 뭐 그들끼리 만나서 싸우든 말든 이게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 SNS 시대라는 게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유명인들이 자신들이 이거 어떤 이상한 행동을 이제 과시를 하고 가시적으로 하고 대중이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SNS라는 것이 어떤 공론의 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공론의 장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갈수록 좀 극단주의자 또는 이상한 의견들을 많이 떠드는 사람들이 기이한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일부러 기이한 일을 만들어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부러 조금 만드는 것도 맞고요. 원래 일론 머스크는 그런 식으로 또 대중의 관심을 띄워서 이를테면은 뭐 다치코인이라든지 막 이런 것도 이제 사태도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이다라고 보는 거게 맞는데 이게 좀 선을 넘었다. 이제 주짓수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현피 뜬다라는 얘기를 하죠. 실제 만나서 지금 빨리 하든지 그러면. 근데 제가 이 지상파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데 신체 중요 부위의 길이를 재자 뭐 이런 것까지 나가면 여기 이제 그거를 이제 머스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건 관종이다. 이 정도면은 진짜 너무 심하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미국적인 것 같습니다. 미국적인 사람들의 근데 참 이 쉽게 벌어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플랫폼 업체들이 제조업에 비해서 너무 쉽게 돈을 벌고 있는 것에 관해 물론 이 비즈니스 모델이 21세기에 나와서 혁명적으로 뭔가를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그것도 좀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예를 들어 트럼프 뭐 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류 매체에서 좀 걸러졌거든요. 너무 지나친 이런 극단론은 피하자 이렇게 걸러졌는데 이제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들이 SNS를 통해서 너무나 버젓이 퍼지고 뭐 그런 극단적인 주장을 말해도 뭐 큰 문제가 없다. 과거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일론 머스크나 이런 발언들이 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당당히 떳떳하게 이제 그렇게 과시하는 세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공론장이 많이 훈탁해지고 이상해져 버린 거에 대해서 SNS 업체들이 좀 책임을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체로 좀 돌아가면은 사실은 원래 트위터랑 페이스북은 완전한 경쟁제도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이게 서로 묘하게 부침이 서로 엇갈렸어요. 왜냐하면은 트위터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이 페이스북이 잘 나갔는데 2016년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이 완전 잘 나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페이스북이 완전 어려워졌어요. 그때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나고 딱 그 기간이 겹치는 거예요. 다시 이제 페이스북이 뜨고 이게 트위터가 지금 떨어지는 약간 이런 이제 건데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오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작년에 인수해가지고 7,000명을 해고해버리고 직원들을 그리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엉망이 되고 유료화 막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에 빈틈을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딱 치고 들어오니까 지금 스레드가 나온 거고 이렇게 좀 서로 경쟁하는 관계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고 아주 재밌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실제로 SNS 이런 거대 SNS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소비자들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잡아두려고 여러분의 그 눈을 잡아두기 위해서 어떤 갖가지 이상한 마케팅을 동원하는지 자녀들과 함께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꼭 SNS를 따라가는 게 좋은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들게 할 겁니다. 오늘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비속어가 조금 나왔는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오후에 많은 비가